안녕하세요. 지금 20, 20대인데 지금 취업순 정년하고 있는 그래요?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나경입니다. 네. 그 요새 충남과 대전이라든가 광주와 전남과 같이 기존의 광역시와 그 도가 통합되면서 통합시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부산하고 울산, 경남이 또 통합되면 또 여기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모든 시도가 일단 그 광역시하고 도가 통합되었을 때 행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걸지, 그리고 그 도의시, 그리고 통합돼서 특별시가 되면 도의시는 명칭을 유지하는지 바꾸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네. 그냥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그 국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 간 경쟁도 중요해졌고, 또 도시 간 경쟁도 중요해졌는데, 이 광역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 울산에도 아마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광역 교통망도 사실은 잘 안 되죠. 따로따로 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또 산업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광주 전남 같은 경우가 막 사실 거의 같은 동네인데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 경제 발전, 또 아까 말씀드렸던 5극 3특 체제, 수도권의 보험가는 예를 들면 수도권은 이제 문화 경제 수도로, 예를 들면 충청도는 행정 수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울경, 전남, 광주 이쪽은 이제 해양 중심, 해양 수도로 뭐 이렇게 일종의 크게 좀 나눠보자는 게 기본 방침인데, 그렇게 하려면 좀 광역화돼야 된다. 권한도 좀 집중하고 이제 통합 행정도 해야 되고. 전에 이제 김경수 지사께서 계실 때 그때 보울경 메가시티 일종의 광역 통합을 추진하다가 지금 거의 중단이 됐는데, 어쨌든 행정 효율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현실적 장애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충남 대전이 스스로 또 현직 시도지사들께서 통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통합하겠다고 해서 좋은 기회다 이랬어요. 하는 게 뭐 화끈하게 하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핵심은 뭐 통합을 하는데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항을 이겨낼 만큼. 그래서 재정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겠다. 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아예 지방으로 넘겨주겠다. 이 실제 이제 분권화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 배치에서도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쨌든 모아야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할 텐데 거기서도 일종의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서 좀 통합을 좀 촉진을 하려고 했더니 전남 광주가 더 속도가 빠르게 지금 진척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도 지금 얼마 전에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부울경도 하겠다 말겠다 그런 얘기가 좀 있던데.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시기가 된다. 근데 뭐 아주 제 생각은 저의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게는 선거, 일단 예를 들면 시장 도지사 뽑아놓은 다음에 잘 안 돼요. 다음 선거 전까지는. 그 둘이서 누가 시장 도지사를 그만두겠어요, 도중에? 불가능하죠. 선거 새로 뽑을 때 통합해서 뽑아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앙정부는 재정, 권한, 산업 배치,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혜택이랄까, 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지방 발전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영재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든지 뭐 이런 거 막 허간해서 새로 짓고 싶어 하죠. 수요가 좀 많으니까. 그리고 학교들도
예를 들면 인공지능 대학 뭐 이런 건 아마 인기가 많아서 정원 늘리는 것도 아마 꽤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선권을 주거나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죠. 또 문화 정주 여건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좀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쉽게 좀 지을 수 있게 또 혜택도 있게 뭐 세제나 아니면 금융 지원 또는 뭐 전기 요금책이나 이런 등등에서 최대한 어쨌든 지방이 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자. 근데 그럴 때 강력 통합되는 데는 우선권을 주자. 이런 계획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입법의 그 내용들을 계속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건 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 뒤에 있는 회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 말씀 주십시오. 예. 예,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우선 문체부 장관님, 그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 동구 대왕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어딘지 아시죠? 예, 울산 울주 간절곶입니다. 간절곶. 예, 그래서 두 빵점. 군데가 같이 그렇게 보통 네, 동시에 우선은 뜨는 울산은 간절곶입니다. 예, 걸로. 알겠습니다. 둘이서 저 바깥에 가서 해결하고 들어오세요. 네, 대통령님 자동차의 고향 울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품고 있는 양정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내일을 그리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차현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로봇계 스팟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개발하며 코스피 5000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때 그 공장을 품고 있는 마을은 왜 지방 소멸의 최전선이 되어야 할까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50년 정도 된 빈집이 관리가 되지 않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뜬 눈으로 마을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주민들이 주민 자구 노력으로 마을을 살리기 위해 체류형 관광 특화 마을 양정 자동차 마을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약 사항 중에 5국 3특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자체, 기업, 매칭의 지역 특화 관광 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중앙부처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로봇계 스팟이 골목을 방범 순찰하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주민의 일상을 돕는 대한민국 1호 모빌리티 로봇 친화 마을 지정을 건의드립니다. 재밌는데요? 예, 이곳은 규제 샌드 지정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공생하는 세계적인 민간 협력 성공 사례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현대자동차는 하겠대요? 이제 저희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성분 손 들어 주십시오. 여기 셋째 줄에 있는 여성분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앞자리하고 뒷자리 배치는 뭐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선착순이었어요? 선착순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 앞줄 먼저 시키죠. 네, 가세요. 네. 네. 아니 뭐 그다음에 다 바로 얘기하고.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참석자 여러분. 100년숲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한세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꽃을 들고 왔는데요. 이건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서 대통령께서 주신 그런 꽃이고요. 사실 꽃다발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초딩 딸이 있습니다. 딸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꽃다발을 만든 것이 있어서 저만 꽃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그래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10년 전에 울산으로 온 울산 이주민입니다. 서울에서 숲 산림 생태학을 박사를 받고 그리고 국가환경정책을 연구했습니다. 학교에서 울산 남자를 만나서 울산으로 10년 전에 왔고요. 100년숲 사회적 협동조합은 10년 전부터 산촌 주민, 산주분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생태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아까 문체부 관광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천천히 말씀하시죠. 제가 다른 분들 0.9 말씀 배속으로. 기회를 뺏을까봐 네, 조금 괜찮아요. 천천히 네.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문체부 관광객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생태 자원 그리고 영남 알프스
와 같은 생태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공간 그리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저희 울산 말고도 우리나라의 많은 곳들이 거기에 지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제조업에서 일하는 남자분들, 청년 말고는 퇴직자분들, 그리고 산촌에 가고 싶은 분들, 같이 결혼한 여성분들, 청년 여성분들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생태 자원을 활용한 그린 산업으로 필요한 곳이 울산의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숲도 사람들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울산과 영남,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역에서 활동을 1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숲에서 왜 답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토론회나 국무회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그 왜 안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실행은 지방 정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함께 실행하는 민주적인 구조가 없습니다. 지금 산불 이후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울산도 최대 산불을 맞았는데요. 이것은 건축에서 이상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칙만 놓고 보전과 개발 그것만 얘기하고 그 사이에서 지역이 어떤 걸 원하는가 이거를 놓고 얘기하는 회의 구조가 없습니다. 숲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숲을 가진 개인 산주, 숲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산촌 주민분들, 그리고 영남 알프스에서 관광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 여성들, 이런 분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울산은 이미 다른 길을 가본 적이 있는 도시입니다. 50년 전에 한국과 독일이 협력해서 국제 협력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나무를 심자 배자가 아니고요.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지역에 어떤 숲이 필요한지를 논의했었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도 강원, 경북, 경남, 전남의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5극 3특으로 이어가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빨리 말씀을 하신 이유가 제가- 있군요. 네, 떨려서 죄송합니다. 지방정비협의회에서 네. 죄송합니다.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숲이 민주주의 초등학교의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숲을 개발과 보존 양극단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3가지를 지원드립니다. 사람과 창업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공연장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를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고요. 지난 정부에서 이것이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기구의 구조화와 재원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목이 마른데 대통령님께서 물을 드십니다. 네. 그리고 네. 지방 정부가 논란이 아니라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면 양극단의 논리가 아닌 우리 지역의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민주주의 운동장에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숲을 보존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를 넘어서 숲을 함께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그 발걸음을 5극 3특에서 시작하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눈치 봐가면서 말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고생하셨어요. 네, 아까 우리 네, 앞쪽에 좋은 제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쪽에 우리 빨리 새벽부터 오신 우리 이 두 분 다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주십시오. 여기 선착순으로 하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오전부터 기다린 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1등도 한 기회를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이렇게 뵙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소재하고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폭염 한파 재난 대응 연구를 했었던 김수란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연구원의 사정상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대통령님께 가장 제안드리고 그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는 기후 위기에 있는 폭염 한파 재난 대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 관련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고 지금 그 단 한 명 있었던 폭염 재난 한파 유일한 전문가 제가 그런 전문가였는데요. 그런 전문가가 지금 현재 이 공직사회 인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좀 부당한 인사 문제로 퇴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사해 주셔서 이 폭염 한파 재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인데요. 울산은 특히 그거는 나중에 써서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다 다른 분은 이해관계도 없는 일인데 다른 네. 사람들한테 메모를 해서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록도 안 되고. 네. 네, 서면 제안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금 자연스럽게 저희가 2부로 이제 울산 지역 전반에 대한 그렇죠. 문제에 네.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쪽에 계신 1등으로 오셨다고 한 네, 앞으로는 청년분? 근데 그 저기 미리 와서 기다리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방안 한번 그럼 강구해 네, 보도록 다른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또 더 생산적인 만남으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그래요? 영광입니다. 네. 저는 울산에 20년 가까이 살게 된 울산 토박이 현재 대형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 고등학생이에요? 네, 졸업.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 문화의 다채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철도 정책을 역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 환승 체계로 전면 전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울산에 현재 동해선과 같은 지상철이 있는데 현재 이러한 역 중 망량역, 계운포역, 덕화역은 유동 인구가 적고 정작 울산 시내를 관통하는 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울산 철도 정책의 기준을 역을 어디에 놓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어디에서 갈아타고 머무느냐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심을 관통하는 핵심 환승축을 만들고 버스, 트램, 광역철도를 한 번에 연결하는 울산형 환승 허브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 했어요? 울산역 됐습니다. 예. 울산역 환승센터 거기 개발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있던데 울산시에서도 다 챙기고 있는 사안이죠.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하기로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건 조금 지켜봐 주시면 조금 성과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맨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종이를 흔들고 계시는 남성분, 네, 질의 주십시오. 예, 저는 지역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양동석입니다. 대통령께 전문의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예, 대통령님께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의 인구가 110만 명인데 울산에 이제 국립대 병원이라든지 어려운 공공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형군 산모라든지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접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 의료원 설립은 25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제일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동안에 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모든 지역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 의료원의 저번에 예타에서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어린이 종합병원으로 만든다 그거 지금 예타 중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기재부 내에 KDI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축가하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는 포함되지만은 그 안에 정작 보건 의료 정책 전문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경제 손실만 해도 120조였고 7만 7천 명이 추가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의료원이 없어가지고 인접 시도에 환자들을 보내고 그런 어떤 공공병원이 없는 민낯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의료원 설립이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투자이고 모든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원 설립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말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 가장 헌신적으로 했던 의료원에 대해 가지고 의료원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료도 되지 않고 경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 의료원 설립은 기재부는 예타를 핑계 삼고, 그다음에 울산시는 운영비를 걱정하고 용역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전국의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그 의료원 설립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 가지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공공병원 설립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질 좋은 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금 등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울산의 제일 공약은 의료원 설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시민들은 이 문제가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원 설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많은 점검과 그다음에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울산에 의료원 짓는 공약을 했던 거예요? 네? 아까 어린이 특화병원, 네. 지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공공의료원 얘기는 사실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성남의료원 짓자 말자 싸우다가 감옥 가고 이러는 바람에 에이, 내가 내 손으로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정치를 시작해서 성남의료원을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뭐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민간 위탁한다고 싸우고 있고, 적자가 왜 났나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코로나 때, 하필은 코로나 때 개원을 했거든요. 그때 소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감압병실이라고 그러나? 음압병실? 네, 음압병실이 약 30개 있었는데 전국에 음압병실을 다 합쳐도 성남의료원 한 개만 못 하더라고. 그래서 공공의료원을 지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공공의료원들 코로나 전용 시설로 전환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다시 또 복구하려니까 일반 환자들이 잘 안 와서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데, 이거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한테 그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래가지고 검토 중입니다. 이 공공의료원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지으면 정부가 아마 절반쯤 아마 건축비를 부담하게 됐을 거예요. 절반인가요? 땅을 내고 건축비는 정부가 내요. 정부로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부분 부담인 줄 알았더니, 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과 장비, 의료 장비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지으면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런데 이거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국에 이런 공공의료원 수요가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공공의료 비중이 뭐 10% 미만일 거예요, 아마. 다 이제 일반 병원이죠. 민간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책 방침은 지금까지는 공공의료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공공의료원을 짓는다,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어디부터 해야 될까? 울산부터 해야 될까? 아니죠. 미안하지만. 울산은 객관적으로는 다른 지방 정부들보다는 매우 상태가 좋아요. 다른 데는 더 엉망이라 말이죠. 재정 상황이.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아마 뒤로 한참 밀리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보다 낫다고 말이에요. 슬픕니까? 예. 그래서 다른 지역, 만약에 정부에서 공공의료원을 지어야 된다면 울산부터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전공의 분이시라는데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저런 분 잘 없거든요, 사실은.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짓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또 민간 의료 시설이 많은 상태에서 공공의료 시설을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한 개 병원 짓는데 보통 건축비 한 적어도 2, 3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돼야 제대로 돼요. 한 500병상 하면 대개 한 2천억 이상. 장비까지 아마 3천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대개 한 그 정도 됩니다. 그 10개만 지어도 돈이 몇 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짓는 거예요. 성남시도 지었잖아요. 기초 지방정부인데. 재정이 성남보다 울산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마음먹기 나름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정책 판단이 문제죠. 이게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니고 진짜 긴급하고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다라고 판단하면 못하고 딴 거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라면 그래 왔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정책 판단의 문제다. 그건 누가 결정해요? 울산 시민이 결정하는 거죠. 결국 울산 시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현실적 권한은 여러분이 울산 시민이 뽑은 사람이 결정하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아니 내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판단이 문제다. 아니 어느 쪽이 잘 됐다 못 됐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이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은 건 아니고 그런 건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옳은 거는 진리라고 하죠.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책이라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다른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지 않아요. 다 온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건 결단의 문제인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단의 주체는 누구? 국민이죠. 울산시의 정책의 주체는 울산 시민이죠.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중앙정부가 울산에만 예외로 공공의료원을 지어줄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소규모 특화된 뭐 어린이병원 이런 거 할 수 있죠. 뭐 산재병원 뭐 할 수 있죠. 여기 특히 공장이 많으니까. 그러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을 정부 예산으로 울산에만 짓자. 그럼 광주 가만히 있겠어요? 전남 가만히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성분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계시는 회색 상의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공교롭게도 저도 공공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남구에 위치한 울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안유경이라고 합니다. 울산병원이요? 네, 울산병원이 민간병원인가요? 있습니다. 네, 민간병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울산에도 산재 공공병원이 올해 개원을 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재병원의 실제 이름이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31년 된 울산병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이랑 이름이 똑같이 정확히 똑같은 이름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병원으로? 네. 울산 지역 내에 울산에 있는 병원이다 그거요? 네, 울산병원이 저희가 울산병원인데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울산병원을 똑같이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응급 환자가 저희 병원에 그건 예. 아마 아닐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로 안 할 겁니다. 아, 정말 더 안 해도 되겠죠? 해결 그 얘기라면. 해주신
좋다는 말씀이시죠, 대통령님.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를 믿을 거 아니고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건 누가 하나 챙겨 보십시오. 그거는 사실은 다른 상표권 침해일 수도 있는데, 상호권 침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우리 베이지색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전환 PD 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설이 많을까봐 글로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도심 노후화로 인한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돼서 와서 사업 종료 후 떠나는 구조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부인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주민들은 사업의 지속성 부족과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지역으로 산업 기반 위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센터를 많이들 건립을 하는데요. 문화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 도시재생화된 골목은 조형물 설치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퇴직자가 많은 울산 지역 문제와 주민들에 대한 고민들 전혀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처럼 지역에서도 주민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관광청에서 관광 둘의 PD 제도를 통해 지역을 이해하는 인력을 장기적으로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이와 유사하게 지역을 잘 이해하는 지역 문화 기획자가 도시 재생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활동하고 지역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제안으로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좀 지났고요. 어떻게 계속 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우리 초록 네, 30분만 더 하죠. 3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록색 옷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네, 가능하면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네. 네,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백자로 준비해오라고 해서 그래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던 율락가가 있던 거리를 민간 주도로 도시재생 사업을 이룩해서 연간 5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명소로 만든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에 사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려면 정부의 이제 관리나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문체부에서는 아주 잘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또 축제라거나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어디서 그 사업을 하셨어요? 여기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에서? 네. 괜찮아요. 초대는 받았는데 사실 불경 일인 줄 알았는데 다들 울산 이야기를 하셔서 좀 죄송하지만 창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허그라는 그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니고 그 전담하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이런 곳에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금을 운영을 하는데 지방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도를 개선하거나 또는 지방과 서울을 좀 차별화둔 제도를 가지고 이런 민간들이 투자를 해서 민간 주도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활발해지기를 좀 제안드려보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여성분들 또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여기 셋째 줄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울산 북구 중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전신옥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 현장에서 보면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 및 가위존이 학습 역량뿐 아니라 집중력과 창의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미래 경쟁력은 산업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사실상 제한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하얀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예. 안경 끼시고 예, 맞습니다. 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올해 이번 연도 붉은 말의 해처럼 지금 코스피가 붉은 말처럼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공약 이행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인버스를 탄 분은 아니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고 있다, 미래가 충분히 이제 밝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이제 짧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미래 수소 에너지 국내 최대 기업인 어프로티움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 그러시군요. 정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자리하고 계신 AI 수석 하정우 비서관님 정말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제가 수소 공장에서 지금 업무를 하다 보니 이게 가스라는 거를 다루다 보니까 안전에 너무 지금 위험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스다 보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 또한 없어서 이게 어디서 이게 새는 건지 그거를 이제 AI로 통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그 수소가 어디서 새는지 안전하게 근무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과, 제가 나이가 좀 어리지만 그래도 청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집에서도 이제 안전함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서도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 환경이란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이 난 채 지금 6년째 계속 건설사와 주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민과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당연히 회사 가서도 좀 그런 업무에 매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이제 현실인 거죠. 물론 지자체 관계자분들하고 계속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건설사의 악덕한 기부 체납 미이행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연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입주민에 대해서도 이제 대출, 전매, 임대 제한 등 이제 그런 한시적으로 좀 금융적으로도 좀 치료받을 수 있게 완화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면 제안서 제출해 주시면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텐데, 두 번째 얘기는 관할 구청이 민원을 내야 될 사안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 오른쪽에 셋째 줄에 계신 네이비색 상의 입으신 정장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지금 17년째 교수로 있는 김성엽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울산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질문해야 될 거를 잊어버리고 집에 갈 뻔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두 분 장관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핵심은 우리 제조 수도인 울산의 AI 전환, 인공지능 전환,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주도 성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국가 균형 발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반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 AI는 울산과 동남권이 제일 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연구 조직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기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조 산업의 AI 전환을 위해서 여기에 집중한다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은 저는 이제 17년째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우리 계속 청년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떠나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발굴하고 이 자리에 묶어 놓아도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울산 지역이 가진 수도권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산업에 있고 산업 데이터에 있고 데이터에 활용할까 우리 기업 사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기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적인 것도 부중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울산 AI, 울산 인공지능 전환, 산업 인공지능 전환 연구원 또는 뭐 융합원 또는 융합단지 이런 형태로 우리의 역량을 다 모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좀 찾아가면 여기에서 인재도 키우고 졸업한 학생이 유니스트나 울산대를 졸업한 학생이 서울로 가지 않고 울산에 머물고요. 더 중요하게는 판교에 집중되어 있는 IT 쪽 전문 업체들이 대업체들이 울산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을 창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제조 데이터로 그다음 새로운 피지컬 AI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만 실제 제조 AI의 전환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산업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원이든 연구센터든 단지든 이러한 방안을 함께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2-3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셨던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입니다. 뭔 연대? 울산건강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을 관광연대? 건강이 아니고 건강. 헬스입니다. 헬스. 건강연대. 헬스, 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님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의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의대, 네, 울산의대 아산병원. 네네. 정부가 1987년에 지역 불균형 해소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울산대학교에 의대 정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대학교는 그 의대 정원을 받고 나서 울산 지역에 부속병원을 짓고 그 의대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서울에다가 아산병원을 짓고 울산의대를 서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말로는 울산의대인데 네, 이름만 울산의대고 내용은 서울 아산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그 서울 아산의대로 있으면서 지역의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울산의대 졸업생이 한 7%만 울산에 남아 있고요. 울산의 의사 수가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그리고 필수 의료 인력에 종사하는 전문의 의사 수가 7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서도 최하위에 있습니다. 저는 울산의 이런 의료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의료의 질 저하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울산의대의 먹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과 21년도에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대뿐만이 아니라 6개의 지방 사립의대가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주의 동국대도, 동국대도 그렇고 또 한림대도 그렇고 성균관대도 그렇고 있습니다. 그랬고 교육부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방 사립의대는
그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을 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대충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의사제도 이렇게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문제도 있습니다. 의대 대학원이요. 의대 대학원도 사실은 의학 연구 아까 뭐 AI, R&D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료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데서는 대학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의대 대학원 또한 지역에서 인가를 받아놓고 다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5년간 한 100억 원이 넘는 그 연구비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방의대에다가 그 돈이 다 수도권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사립대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관련 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전에 선거 때 들은 얘기 같은데 이게 뭐 갑론을박이 있더군요. 이게 뭐 위반이냐 아니냐. 그냥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 뭐 부도덕한 거, 예를 들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취지에 어긋나는 거는 맞는데 이 과연 현행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반한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저기 우리 뭐 수석실이 챙기든지 해가지고 이 유사한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이거 해결책이 있는지 위반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검은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울주군의 경로당 회장을 하고 있는 노동식입니다. 네, 혹시 우리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AI가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오겠습니까? 처음부터 AI가 나와가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서로 못 들고 있다가 이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저는 뭐 치매,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AI 연구가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백질 구조 예측 이 문제 풀기 어려웠는데 AI로 이 문제 풀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매 관련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치료제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 저희는 일단 저 경로당에 있으니까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보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내가 늙으면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할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치매 예방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치매 예방 교육을 간헐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치매나 어르신들의 인지 교육이 좀 발달되고 좀 늦게 치매가 오려고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건소 직원이나 치매 예방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가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직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혈압 재고 맥박 재고 뭐 이런 걸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 전문가가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자체다가 이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국가에서도 하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치매 예방에 대한 또 치매가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그게 한 10분의 1 내지 20분의 1만 한번 되는 예방교육을 하면 치매가 좀 천천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65세 전에는 사회복지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배워서 나와서 지금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 가장 고민스러운 점들을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좀 꾸준하고 지속적인 치매 교육이 되었으면 하고 건의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3시간 기다리시고 문체부 장관님께 가장 큰 박수를 치셨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이분께 그러세요.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주십시오. 우리 저기 산업부 장관님이나 문화부 장관하고 잘 아는 사이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우리 백영훈 장관 하실 때 박수 왜 안 쳤어요? 많이 쳤습니다. 많이 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18살 학생 배승준이라고 합니다. 오, 그러세요? 대통령님의 울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